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한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기업이 자꾸 갑질을 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마치 국민들한테 들으면 아 그거 참 그럴듯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켰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적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현대 경영학의 한 지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좀 잘하고 이래서 기업의 레퓨테이션을 평판을 높임으로써 우리 물건을 더 잘 팔리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소비자들의 어떤 취향에 우리가 어필을 하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기업의 변호사지만 기업에서만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영 방식을 마케팅 방식을 많이 연구를 하고 저도 사실은 거기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정부가 사회적 책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 좋은 얘기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리 화이트 칼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주행동주의 뭐 이런 걸 또 내세워요. 그런데 좋아요. 이 스튜어드십 코드도 또 뭐냐? 그것도요. 사실은 서양에서 우리 일종의 헤지펀드라든가 몇몇 뭐 연기금 펀드 포함해가지고요. 다 이게 뭐냐?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기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무슨 아주 절대적인 선을 위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봐야 돼, 이 상황을. 그래서 뭐냐 하면 펀드가 우리 돈을 버는데 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 투자를 해가지고 야 니네 말이야 좀 우리한테 이 좀 배당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는데 조금 보니까 약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기업이 주가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매집을 한 다음에 막 협박도 하고 막 압박도 하고 해가지고 뭐냐 하면 약간 뭐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 배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펀드 가입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펀드의 가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요 여러 가지 포장이 있지만 본질은 뭐냐 연기금이라든가 그 펀드들의 마케팅 기법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럼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저쪽에서 또 배당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주주 가치라는 것이 그때 얘기한 주주 가치라는 것이 정말 그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이 빚어지니까 서로 수요가 막 집중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지금도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냥 마케팅 기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런 어떤 헤지펀드라든지 뭐 제가 또 그 전에 이제 기업체에 있기 전에 제가 그 로펌에서 어쨌든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 사람들을 그런 펀드들을 제가 자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히는 게 뭐냐? 야, 이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좀 특별한 어떤 주장을 하는구나. 사회적 책임 좋은 얘기야. 이러고 딱 지켜봤는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이제 집사 이론 아닙니까? 내가 집사로서 그 주주들 이 펀드의 가입자들의 돈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집사로서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국민연금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내용을 다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간에 그렇게 하나보다 지들은 그리고 많은 건데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국민연금 가입할 때 이거 한번 들어봤습니까? 가입할 때 여러분이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그 가입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주가 수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여기 동의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강제로 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런 그 선택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들 멋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 좋아하시네. 집사라고 하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멋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사기예요. 사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가를 갖다가 뭐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펀드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기금 펀드라든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작동할 때를 보면요. 절대 그 회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주가 올려서 수익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적당히 수익 보고 나서 빠져요. 그래서 엑시스를 한단 말입니다. 자본시장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엑시트도 안 해. 회사 주가가 내려갈 때 내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회사를 때려.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경영권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대한항공 문제 있었지만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박탈되는 게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대한항공의 주주가치의 상승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아니죠. 그분이 사실은 그 가족의 어떤 문제는 있었지만 경영자로서의 경영권 문제가 꼭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자산 매각하라고 했지만 그게 꼭 그 자산이 필요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 자체가 사기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래 취지도 아니고 이거를 사기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이 탱자가 돼버렸는데 이것을 이 민주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주사파, 운동권, 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계급혁명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시장에서 어설프게 말이죠. 스튜어드십 코드 좀 알고 계신 분들 이거 좋은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가능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게 좋은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기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도 아니고 이거는 계급혁명을 스튜어드십 코드를 빙자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문제고 사실은 뭐냐 하면 헌법이 우리 사기업의 어떤 경영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법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스튜어드십이라는 이런 걸 막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어려운 얘기를 막 하면 헷갈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다음에 사실은 결론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사기친 거. 이 사람들은요 사기를 아주 교묘하게 쳐요. 이거 우리가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운 얘기 한다고 속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하나만 더 이렇게 좀 마무리 삼아 요 관련된 건 아니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장 경제의 원리, 자본시장 또 노동시장 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 정치 세력이라면 이걸 잘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쪽이 사기를 칠 때 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쟁의 미덕을 살리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또 하나 굉장히 사기를 치는 게 뭐냐? 바로 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국공유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를 국공유화하면 공공성이 강화되나? 우리는 지금 뭔가 중간이 다 생략된 비약 속에 쏟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된다, 국공유화가 되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자, 우리가 교육이 공교육이 평준화가 됐죠. 그래서 사립학교보다 더 공공성이 강화됐다 꼭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인재를 잘 길러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평준화된 공교육이 엉망이 돼서 인재를 잘 길러내고 있습니까? 국가를 위한 인재를? 아니죠. 뭔가 이상한 우리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급식, 무상급식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무상급식 해가지고 급식을 또 애들한테 밥을 안 주냐라고 하니까 밀려가지고 무상급식 그냥 다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한테 밥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학교가 밥을 줘야 되지? 왜 학교가 밥을 줘야 되지? 바로 여기에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파가 지금 밀려온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다. 무슨 얘기냐? 유치원도 마찬가지. 왜 국공립 유치원이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가 밥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식당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모든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배급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이 급식 위탁 업체들을 경쟁시켜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내가 좋은 업체, 내가 좋은 메뉴 이런 걸 골라가지고 하고, 그리고 업체들은 경쟁하고, 그래서 급식 업체가 세계적인 업체도 생기고 그 시장이 커지고,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 급식 지원해 주는 것을 학부모한테 직접 주면 될 것인데 뭐 때문에 학교에다가 줘가지고 학교는 부모가 아니라 먹는 애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한테 잘 보인다고 정신이 없냐? 이거는요. 그래서 같은 복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경제 원리를 살리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배급제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배급제로 이미 많이 가버렸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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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리 앞서서